좋네요. 아주. 정말 수고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야, 이거 보니까 그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먹는 교육이 아니라 만들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는 교육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네. 다르죠? 저희 때하고. 진짜 말씀대로 네. 야 똑바로 앉아.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다 먹었고 또. 그러니까 음식을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공유시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유희자 선생님, 학생들 반응 저도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더 좋죠? 저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막 흥미있어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굉장히 재밌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식품군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식품군이 빠졌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달으면서 편식을 확실히 줄이더라고요. 네, 그런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요리 실습이 들어가는 그 실습을 하면서 전에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거를 엄청 안 먹으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같은 상황에서 물을 좀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 음료수하고 물이 있을 경우에는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식단 짤 때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수업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음료수를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건강 간식 쪽으로 골라서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급식 만족도가 전에도 물론 저희 학교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아니, 근데 아까 지금 얼핏 저희가 이야기는 했었는데 네. 뭐 쿠킹 버스인가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버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요리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게 어떤 거냐면은 튼튼 먹거리 탐험대라고 식약처에서 후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 영양교육 프로그램인데 저 차가 그 특수 교실만 해요. 그래서 이제 교실만한 특수 차가 학교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거기에서 1차 시에는 이론 수업을 해주고 2차 시에는 조리 실습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당나트륨 줄이기 수업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1학기 때 당나트륨 줄이기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연계해서 또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한 거라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효과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 수업 준비를 하려면 뭐 자료도 좀 많고 그래야 되는데 교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많이 있나요? 교재 같은 걸 직접 다 만드셔서 수업을 해야 되면 부담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양 수업 자료를 준비를 할 때는 대부분 경우 이제 개별적으로 그냥 본인이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벤트성으로 뭔가를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외부의 지원을 좀 받아요. 외부 지원해주는 곳이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지원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산하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어요. 동아리거든요. 그 동아리에서 영양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지도안 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뭐 식약처의 지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지원들이 무엇이 있으며 또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이렇게 식약처 지원, 교육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영양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주로 이렇게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도 교육부 주요 정책 안내에 영양식생활교육 강화가 언급되어 있는 만큼 별도 이런 시수 확보를 통한 정기적인 영양식생활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인 영양교사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전국에 11,903개 학교에 6,022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배치율이 50.6%로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43학급 이상의 과대 학교, 또 20 이상의 학교에도 영양교사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급식 관리의 영역을 넘어서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한 영양교육자, 영양상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모든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꾸 헷갈리는 게 있는데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영양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어떤 역할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양사, 영양교사 다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면허와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매일 진행되는 학교 급식은 단순히 식사 제공의 의미를 넘어서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급식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2021년 학생 건강 증진 정책 방향상 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 비만, 당뇨, 고혈압, 식품 알레르기 등 영양 상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하네요. 영양교사 선생님이요? 네. 그럼 영양사 선생님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학교 영양사 선생님은 이제 영양사 이제 복지부 면허를 가지고 계신 영양사 선생님이셔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시고 급식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교육 활동과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교사 선생님은 영양사이시면서 교육부의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이면서 예, 그렇죠. 교사 자격증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영양교사님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수업에 들어가셔서 교육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제 비교과로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98%가 영양교사 선생님이 계셔요. 세계에 이렇게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나라가 그래요?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회장님 말씀드렸지만 네. 이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드디어 학교에 배식이 있다는 것을 원래부터 있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얼핏 듣기에 2009년도인가 식생활교육지원법 뭐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식생활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네. 인간의 생활 중에서 생명의 유지 및 생체의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일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네.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바탕에서 이제 칼로리와 그다음에 이제 영양소를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 식품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식품의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1차 생산물과 식품과를 구별하지 않고 그런 이제 칼로리 밸런스의 영양으로 계속 우리가 먹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식재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식재료를 보려면 우리가 생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생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그 식품의 생산, 물품의 생산, 유통, 소비, 가공하는 것들, 그다음 폐기의 문제까지를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좀 따라가 보자라는 것들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만드는 것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만들어진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을 온전히 담아서 환경과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까지를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제가 몸담고 있는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는 국민 네트워크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이게 이제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고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생기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와 가정에서만 이루어졌던 거를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자는 의미로 이제 그 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먹거리를 중요시하는 프랑스는 일찍이부터 이런 여러 정부가 부처가 함께해서 이제 미각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arm to school이라고 해서 생산부터 이제 그 학교, 그 다음에 farm to table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바로 진행되는 것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단체와 뭐 교육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복지부 이렇게 함께해서 학교 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조리교육의 이제 교과목으로 진행이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덕체만을 교육 목표로 하지 않고 식육이라고 하는 교육 목표를 4대 교육 목표로 해가지고 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그 개인과 국가와 함께 진행하는 식생활 교육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하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덕체 말고 식육이요? 식육. 예, 일본은 워낙 이제 문무성에서 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곳에서 지덕체와 식육 이렇게 4가지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래요? 먹거리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 교육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 이 지덕체는 제가 많이 들었어도 식육이 들어가는 얘기는 좀 처음 듣는데 네, 필요할 네. 것 같네요. 식육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식생활 교육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예, 한자로 써서 식육이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밥 이렇게 흘리고 그러면 야, 그 한 톨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데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또 요새 그냥 먹을 게 남아도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막 쓰레기로 맞아요. 음식물이 막 나오는 경우가 속상해 많아요. 이게 죽겠어요. 환경 문제도 또 있고 해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이걸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되게 중요한 그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먹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서 보이는 그 자체까지 오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이제 농업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가치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나를 소중하게 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먹거리에 대한 교육은 기다림과 협동의 교육과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에서 생산을 하면서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키워가면서 그 과정을 좀 체험해 보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은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문화적으로 좀 풍부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친구들로 이제 키울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능하면 어린 시기에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 식생활 교육은 학교 급식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만큼 급식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급식에서 또 제공된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하며 배우게 되므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환경 보호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또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 매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식생활에 관한 친환경 농산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탄소 발자국 등 건강, 환경, 농업을 주제로 한 영양교사들의 영양 식생활 우수한 교육 사례들이 발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전하고는 달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짧게 지원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영양식생활 교육이 우리 단순히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제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먹거리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지금은 환경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인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먹을거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지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교육의 기회를 주고 바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먹거리 시민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려면 지금은 이제 선택적
실질적인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중위별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 선생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양식생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 가장 애로사항은 이제 급식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급식 외에 행정 업무가 사실은 학교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업무가 조금 이렇게 간소화가 됐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소화가 돼서 우리 영양 선생님들이 급식뿐만 아니라 이 교육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돼서 행정적인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 수업을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영양 수업 자료가 지금은 이제 시도 교육청 단위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과부 차원에서 교과서로 나와서 그런 영양 수업 자료가 개발이 되면은 저희가 수업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재량 활동으로 많이 그러니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적극적인 이러한 영양 식생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또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고 또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 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영양교사의 법적인 정원이 확충이 되고 영양 식생활 교육의 수업 시간이 확보되며 다양한 영양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개발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네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우리 학생들이 국영수 입시 시험에만 올인하면서 건강은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보여요. 이게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 어떤 사건의 위중화 좀 우리 좀 갖고 이런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정말 같은 어떤 시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시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가정과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말 대신 식구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을 것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와 가정이 같이 협력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저도 알아야 돼요. 예. 얇아. 젤리? 이게 되게 단단하거든? 완전. 직접 잘라주는 거